안녕하세요.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얼마 전 토요일 주말에 여유있게 집에서 시체놀이를 하고 있는데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핸드폰에 문자가 찍혀서 확인해 보니 그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문자였습니다. 일전에 네이버에서 연락이 와서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요청을 받아서 승낙을 해 주었었는데요.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나 급한 건이기에 이렇게 밤늦게 연락을 주시나 하고 바로 연락을 취해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편의점 알바분의 전화였습니다. 내용인즉 알바 근무를 하고 있다가 미성년자로 의심이 되는 손님이, 보통 알바 근무를 할 때 미성년자로 의심이 되는 손님은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이나 담배를 판매를 했었었는데, 오늘따라 그 시간에 굉장히 바빴고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고객이 술, 담배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청했거든요. 신분증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고 하면서 핸드폰에 찍어 놓은 민증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다른 때였으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제가 뭐에 홀렸나 봐요.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얼굴도 이렇게 맞춰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위조 신분증이었어요. 재수가 없으려니 뒤늦게 경찰이 와서 발각이 되고,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다급하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초지정을 듣고 저는 일단 그분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히 하도록 대화 상대로 응해드리고, 오늘은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통화를 하자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전화로 다시 그 내용을 자세히 듣고 향후 법적 조치사항 그리고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마쳤는데요. 자, 편의점, 음식점 등을 영위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면 정말 치명타입니다. 항상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면 안 됩니다. 외양간은 평소에 수리하십시오. 꼭 아셨죠?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음식점 사장님들 너무 힘드십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이 종종 있죠. 요즘 왜 이리 선의의 경쟁자를 모함하고 헐뜯고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겁박하고,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나만 손해보는 세상이 된 건가요? 참 씁쓸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된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요즘 다음과 같은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도통 구별이 가질 않아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첫 번째,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실물이 아닌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서 교묘히 위조해가지고 성년으로 둔갑되는 사례. 두 번째, 이웃 경쟁 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알바를 고용해서 옆집 음식점을 방문하게 하고 그 위조 신분증을 제시시켜 술을 시키게 하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세 번째, 알바를 고용한 형편도 안 되는 소형 음식점을 방문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음식점 주인이 음식을 만드는 사이에 미성년자들이 냉장고에 가서 술을 꺼내서 술을 마시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음식점 사장님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 손님이 너무 없어서 하루하루 너무 힘든데 말이죠.
이런 일까지 겹치게 되면 식당 사장님들께서는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신다고 합니다.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이제 장사를 접어야 하나. 내가 시설비와 권리금을 주고 정말 이제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월 임대료 내기도 빡빡한데 영업정지 2개월이라. 음식점 사장님,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는 행위는 입이 10개라도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철저한 신분증 검사, 이게 해답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CCTV도 설치를 좀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하는 내용을 사진 찍어 놓으세요. 이러한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하시게 된다면 그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신분증을 철저히 위조하고 누가 보더라도 성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술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미성년자로 발각되고 경찰에 단속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식품위생법 44조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러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는데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제가 여러분 곁에서 권리규제를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때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해서 일단 영업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주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악의로 하게 되었다면 그 영업정지 2개월을 사안에 따라서 감경, 취소 재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 외양간은 평소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한 마리의 소를 잃어도 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평소에 미성년자 술 판매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명심하시고 사전에 예방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 그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신분증 확인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깔고 그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신분증 스캐너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국번 없이 1382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원 go.kr로 들어가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그 이 운전면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그 활용하기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꼭 의심스러울 때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영업정지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해서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인 점을 한번 제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용했다면 미성년자라도 처벌됩니다. 우선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들은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형법 225조와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했어도 처벌받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형법 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청소년 보호법인데요. 그 28조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고요. 29조를 보면 청소년의 출입, 고용 금지 업소 후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그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만약 지키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 등 유해 약물을 판매했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입장시켰다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와 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를 보게 되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그 2항을 보게 되면 식품 접객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75조 1항 제13호에 따라 영업 허가, 등록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당하거나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담겨져 있는데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처음으로 법령을 위배했다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3개월, 세 번째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 자, 그럼 억울한 음식점 사장님,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4조를 보게 되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서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나 또는 그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제44조에 44조 4항을 보게 되면 그 동법 5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움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참혹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의 10분의 9 이하의 범위, 다시 말해 90%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을 6일까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이상 위반해서 영업장이 폐쇄됐더라도 영업정지 3개월 범위 안으로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조항을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헷갈리시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위조를 했다라든지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사장님은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영업정지가 다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 재결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주의 정도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좀 구분이 잘 안 갈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장님께서는 주의 의무를 다해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고의로, 악의로 해서 내가 도저히 판단을 할 수 없어, 나는 선의로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되거나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힘내십시오. 화이팅!